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그린란드 문제로 해서 유럽의 8개 국가에 관세를 10%를 매겼던 트럼프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점유율을 거의 70%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다가 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관세를 100%를 매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는 쓰지 못합니다. 왜 쓰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메모리 반도체 100% 관세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정책은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실효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일부 신문에 보면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쓰는데 내용을 좀 제대로 보고 글을 써야죠. 일반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본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을 보면 괜히 불안해잖아요. 최근 블룸버그에 보면 러트닉 이제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오냐면 마이크론이 미국 뉴욕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메모리 반도체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100%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너무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를 보면 25년도 3분기입니다. D램 매출 순위를 보면 삼성전자가 1등으로 34.8%, SK 하이닉스가 34. 그러니까 삼성하고 SK가 거의 70%입니다. 전에 좀 잘 나갔을 땐 70%도 훨씬 더 갔을 때도 있어요. 삼성이 지금 점유율을 좀 깎아먹고 있어서 그렇죠. 마이크론이 22.4%입니다. 여기 또 난야라는 회사도 있고요. 윈본드도 있고 기타도 있습니다. 이건 점유율들이 워낙에 낮으니까 무시할 정도는 되죠. 트럼프 이제 100% 관세의 발언의 정책적인 본질은 뭐냐면 관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에 투자하라는 투자 강제용 협상 카드, 협박 카드라고 말하는 게 더 옳겠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전략은 뭐냐? 관세 수입을 확대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지를 강제로 이전을 하고 중국, 한국, 대만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공장을 건설을 하려면 3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만일 지금 시작한다 그러면 반도체 공장이 건설이 끝나고 가동될 때면 트럼프는 없습니다. 즉 관세를 때렸다가 아니라 미국의 공장을 안 지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산업 정책적 엄포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은 이렇게 하죠. 정부와 함께 예의주시하겠다는 로키를 하죠.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지표를 보고 점유율을 보고 모든 걸 보면은 우리가 메모리를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일은 없다.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김태환 명지대 이제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관세 수익을 넘어 자국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포석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메모리 반도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왜 제한적인가? 딱 결론을 짓고 갑니다. 이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서 미국에다 직접 수출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나온 것을 보면 미국 직접 수출하는 메모리 비중은 약 7에서 8%, 그런 10%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 이상은 대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서 패키징해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7, 8% 10% 안 되는 그 점유율을 가지고 거기다 100% 관세를 때려봐도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라는 건 원가 산업이에요. 그래서
원재료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거, 두 번째로는 생산 과정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거, 이거는 미국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 메모리 반도체는 원가 절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생산 단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 사업입니다. TSMC가 지금 파운드리에서 잘하고 있는데 거기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 한국하고 대만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미국이라는 그 나라는 반도체에 대한 원천 기술은 많이 갖고 있지만 생산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대만이 미국에다 공장을 투자해 주지 않는다면 미국은 뭐 불모지나 다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기도 그 전기 가격도 싸죠. 미국은 높죠. 그다음에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런데 미국은 엄하게 높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손이 참 이렇게 되는데 미국 사람이 그 투박한 손으로 반도체를 어떻게 만져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는 생태계 소부장을 얘기하죠. 완전히 완성돼 있죠. 그러나 미국에는 없어요. 그리고 수율 안정성 검증이 완료가 됐죠. 초기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메모리를 생산해서 중국, 아시아에다 판매를 한다. 왜냐하면 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90%가 대만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에 다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붕괴가 되는 거죠. 만일 미국에다 메모리 반도체를 해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 가격은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요구는 메모리 산업의 경제 논리를 무시한 발상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 현황을 본다 그러면 마이크론은 뭐 원래 미국 회사니까 아이다호에다가 지금 이걸 하고 있죠. 그리고 뉴욕에다 지금도 팹을 최근에 또 시작을 했습니다. 뭐 몇 년 걸쳐서 뭐 $1,000억 정도 간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패키징 공장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TSMC도 지금 애리조나에다 파운드리 공장을 하고 있고 삼성도 지금 텍사스 테일러시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TSMC라든가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 가지고 만족을 해야지 메모리 반도체까지 먹겠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고종환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고객사인 빅테크가 주로 미국에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 자체는 고려해 볼 수가 있지만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과 인력 수급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절대로 미국에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또 HBM 시장 점유율을 본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절대적이죠. 57%, 삼성이 22%, 마이크론이 21%, 이건 작년입니다. 25년도 그 점유율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삼성이 한 3%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근데 요것은 HBM4에 달렸습니다. 지금 삼성의 HBM4가 코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보도를 보면 삼성이 HBM4에 코어를 가장 먼저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더 불리해집니다. 재발등을 찍을 일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HBM은 한국이 공급 우위죠. 그러니까 삼성하고 SK를 지금 점유율을 본다 그러면 거의 두 개가 80%, 그러니까 D램은 70%가 넘고 HBM은 거의 80%입니다. 이렇게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을 무시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 지으라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대역 폭 HBM은 삼성,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공급의 절대 다수, 절대 80%입니다. 삼성, SK가 없이는 HBM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가 없죠. 수요처는 대신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빅테크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브로드컴도 있죠.
뭐 수요처는 미국에 있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HBM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직수입을 하는 직수입 판매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 대만을 가서 패키징을 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관세를 매기면 비용이 증가되고 미국 빅테크가 직접 타격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트럼프하고 러트닉이 말하는 100% 관세라는 거는 자해성 정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속담이면 재발등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는 대체 공급처가 없어요. 관세를 올리면 서버 원가가 상승하고 AI 인프라가 둔화가 되고 미국이 AI 경쟁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핵심은 100% 관세는 협상용 발언이지 실제 집행은 불가능에 가깝다. 맞습니다. 러트닉이든 뭐 트럼프든 메모리 반도체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 삼성하고 SK 눈도 깜짝 안 할 겁니다. 이종환 상명대 이제 그 반도체학과 교수님은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주장은 넌센스다. 공급망 우위를 앞세워 냉정히 협상에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로키 그냥 조금 뭐 엄살 부리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는 거죠. 택도 없는 얘기 하지도 말라는 거죠. TSMC 사례와 한국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TSMC 대만이 최근에 미국과 거래를 했죠. 5천억 달러. 자그마치 737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국을 압박을 해서 한국에는 3,500억 달러를 지금 그 관세 협상을 했는데 거기다 플러스 시키려고 택도 없습니다. 대신 대만은 생산량의 일정 배수까지는 관세를 면제를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대 관세를 매기겠다. 한국도 이 프레임을 적용하면 된다?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그럴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자, 이 표를 한번 볼까요? TSMC는 파운드리하고 이게 고객 맞춤형이죠. 그러나 삼성,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산업이 주력입니다. 그래서 원가 산업에 원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그 직원들에 대한 월급에 대한 연기도 있지만 그 웨이퍼라든가 그런 모든 생산 원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생산 적합성은 상대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비효율적입니다. 협상 가든 첨단 공정이었지만 HBM 공급 독점력을 우리가 80%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기술 공급망 지렛대가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취해야 할 협상 전략 이게 핵심이죠. 요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나쁜 조건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청와대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지난해 그 한미 이제 관세 그거 얘기를 하면서 조인트 팩트 시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요국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만보다 불리한 조건은 불가하다. 투자 규모가 아니라 산업 특성 차이를 근거로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봐서는 뭐 이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HBM을 역지렛대로 관세는 미국 AI 산업을 때린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한적 상징적 미국 투자로 균형을 이루고 대규모 생산은 불가능하고 R&D라든가 패키징 후공정 중심의 정치적 투자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삼성도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파운드리 사업을 하지만 메모리 공격은 절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메모리 100% 관세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강도 압박카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산업의 구조상 이 카드는 실제로 쓰는 순간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 자신이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겉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엄포용입니다. 그냥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일부 신문에서는 뭐 금방 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것은 팩트를 잘 모르는 내용이다. 기자들도 그런 걸 좀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기사는 쓰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관세 100% 얘기를 하는데
불가능하다. 그 카드는 쓰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덕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